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오늘은요, 보유세 폭탄2와 급매물 출연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요 며칠 이 주택공시가격 발표로 인해서 시장이 난리법석이 아닙니다. 그죠? 제가 얼마 전에요, 외부에 출장을 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세차를 하러 세차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세차장 사장님이 이제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황 사장님, 황 대표님, 황 대표님 그러면서 지금 본인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무려 2억 5천이나 뛰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수십 년째 세차장 일을 천직으로 알고 세차장 일만 하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세차장은 임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그 단지 안에 아파트를 두 채를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두 채를. 한 채는 본인이 거주를 하시고요. 한 채는 이제 그 임대를 줬다고 합니다. 노후 대비용으로 이제 그 주택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노후 대비용으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공시가격이 2억 5천이 올랐는데 두 채 합하면 이제 5억이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주택 공시가격 산정이 왜 중요하냐면 아시겠지만 각종 뭐 그 세금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공과금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정부에서 주는 혜택들 한 63가지 종목에 이르는 각종 그런 지로들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단순히 보유세 증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제 이분이 이제 지출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한탄을 하시는데 뭐 저도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 이야기는 이렇게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는 걸 바라지도 않는다. 물론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요, 다주택자들 분들 중에서 주택가격 상승을 이렇게 많이 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뭐 본인들이 뭐 올리고 싶어서 올린 것도 아니고 시장이 자연스럽게 올라간 거라서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지금 너무 과도하게, 너무 빠르게, 너무 급진적으로 보유세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좀 부작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뭐 시장에 매물들이 많이 출현하고 있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도 오고 가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도별 주택공시가격이 이제 발표가 됐죠. 그죠? 2021년 도별 주택공시가격이 발표가 됐습니다. 보면요. 2021년 시도별 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을 보면요. 야, 세종시가 이제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그죠? 압도적으로 1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종시 근처에 있는 이제 대전시가 20.57%로 이제 상승률이 높고, 경기도도 쪽에 상승률이 높습니다. 23.96%고요. 서울이 19.91%입니다. 서울이. 그죠? 전국 평균 19.08%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이 19.67%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높습니다. 충청도가 또 그 다음에 이제 14.21%, 고 강원, 경북, 그 다음 전북, 충남, 광주, 전남은 좀 약한 편이고요. 대구가 이제 울산이 13.14%, 대구가 13.14%, 울산이 18.68%로 그 다음 이제 공시가격 상승률이 이제 차례대로 높은 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와, 세종시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70.68%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계산하면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세금이 한 20% 정도, 19.91%면 거의 20%잖아요. 그러니까 안 내도 되는 세금을 한 20% 정도 지금 세금을 더 내게 생긴 거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죠. 약 70%에 육박하는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25개 자치구별로 보면요. 노원구가 어디에요? 34.66%로 노원구가 서민주택, 서민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건데, 있는 곳인데, 서울 안에서도 노원구는 서울시 평균 이상입니다. 그죠? 거의 서울시 가격이 1.5배, 서울시 공시가격 상승률이 1.5배 정도가 되는 34.66%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북구죠, 성북구. 28.01%고, 이제 강동구가 27.25%, 동대문구가 26.61%, 도봉구가 26.19%인데, 지금 노도구항이라든가, 이제 성북구라든가 동대문, 강동구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서민들이 많이 몰려 사는 지역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지역의 공시가격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1년 동안 주택가격 상승률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건데, 그러니까 정부 발표에 의하면 이 지역들의 평균적인 주택가격 상승률은 5에서 10%입니다. 5에서 10%인데, 주택가격 상승률은 5에서 10%인데, 공시가격 상승률은 26%에서 무려 35%에 육박하게끔, 주택가격 상승률의 몇 배가 해당되는 지금 공시가격 상승률이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강남 3구 같은 경우는요, 뭐 서초구가 13%, 강남구가 13.96%, 강동, 송파구가 19.21%로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는 뭐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지는 않네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 이 지역들은 공시가격들이 높다 보니까 이 지역에 계신 또 1주택자분들은 나름대로 좀 큰 고충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노원구나 강동구나 동대문구, 도봉구 같은 경우는 성북구도 마찬가지지만 이 지역들에 있는 분들은 뭐 투자자들도 계시겠지만 거의 7, 80%가 실수요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에 대한 심리적 압박은 상당히 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백비치 아파트입니다. 아까 부산 한번 볼까요? 부산이 이제 19.67%로 거의 한 20% 정도 육박하는 상승률을 보여왔잖아요. 그죠?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가격은 부산에 있는 사백비치 W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무려 70에서 80%나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지역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드리면 세금이 70에서 80% 정도 상승이 된 겁니다. 뭐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해 가격이 크게 뛴 해운대라든가 수영, 동래 남구의 인기 아파트들 대부분이 부산 같은 경우는 30% 정도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제 수영구 사백비치나 남구 W, 동래구 호롱, 하늘채, 동네 럭키 같은 경우는 상승률이 7, 80%에 달했다. 뭐 사백비치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죠. 참 저렴했는데요, 그죠? 이 아파트들이 뭐 부산 분들은 뭐 아실 거고 서울 분들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이 아파트가요, 불과 한 3, 4년 전만 해도 전세 끼고 한 1억이면 살 수 있었던 아파트인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죠? 저희가 이제 부산에 계시는 분들한테 많이 추천해드린 아파트입니다. 자, 지난해 공시가격이 보시면 5억 8,200만 원이었는데요. 지금 10억 8,400만 원으로 거의 2배에 육박하게, 86.3%, 그러니까 뭐 거의 100%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4억 1천만이었던 동네 럭키 아파트도 지금 7억 4천만원, 4억짜리가 7억으로 공시가격이 상승이 됩니다. W 아파트 같은 경우도 9억짜리가 16억이니까 9억짜리가 16억으로 W 아파트가 상승된 거니까 이거는 뭐, 야, 진짜 무지막지하게 공시가격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세금으로 국가를 운영한다는 말이 정말 딱 들어맞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이제 이런 뉴스인데요. 징벌이 된 보유세.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공동주택 공시가격, 특히 아파트에 해당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뉴스는요, 이제 다른 뉴스입니다. 뭐냐면 징벌이 된 보유세, 토지라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어떻게 됐다? 급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토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요, 공동주택, 아파트 공시가격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를 시킵니다.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 토지 공시가격 상승률을 보면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2019년에 9%대에서 6%로 떨어졌다가 지금 10% 정도, 10.37% 이제 급등을 했고요. 물론 이 친구들도 내후년도부터는 아주 급격하게 가격이 상승할 겁니다. 특히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의미 있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9%였다가 4%대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6.68%로 이제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이제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인 내용이고요. 여기가 평균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11.41% 공시가격이 상승됐고요. 앞전에 말씀드렸던 세종시 공시가격이, 주택 공시가격이 70%에 육박했는데 이 지역의 단독주택도 거의 이제 12%, 광주가 11%, 부산 11%, 대부분의 수도권 및 전국의 대도시권이 거의 두 자리 수준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아파트가 아닌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앞으로 더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될 수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공시가격 현실화를 시킨다 그랬어요. 2025년까지죠. 그죠? 2025년에서 최장 2030년까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앞으로 더 크게 많이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글쎄, 이사 대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정부에서 이사 대책을 핵심 과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 대책의 핵심 사업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도심 고밀도 개발 사업이에요. 도심 고밀도 개발 사업.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일주일인가 열흘 전에 올렸던 제가 영상에 공시지가 상승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의 영상을 올린 게 있어요. 한번 1편, 2편으로 나눠서 이루어졌으니까요. 다시 한번 못 보신 분들은 보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연장선상입니다. 자, 지금 2021년이죠. 지금 전국적으로요. 주택 그래프를 보면, 공급 그래프를 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을 기준으로 2022년, 2023년으로 갈수록 주택 공급량은 거의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지금 프레임이 다주택자, 그죠? 아시겠지만 다주택자에서 지금 공급으로 선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주택 공급의 핵심은 뭐야? 다주택자가 문제였는데, 다주택자한테 프레임을 씌우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서울 및 주요 도시는 공급이 부족하구나. 그런데 이 공급이 앞으로 최장 10년까지 나올 계획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공급이 이제 나올 계획이 없다는 거잖아요. 공급이 나올 계획이 없다면 앞으로 이 공급을 추가적으로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서울이라는 지역만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는 많은 주택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빌라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특정 지역을 개발을 해서 이 지역에 공급을 늘리려면 어떤 거? 도심 재개발밖에 없죠. 도심 개발밖에 없습니다. 이 도심 개발 중에 뭐 여러 가지 개발이 있죠. 역세권 개발도 있고, 재개발도 있고, 뭐 중공업지 개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재건축도 있죠. 재건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제가 있죠. 필수제가 뭐죠? 주택입니다. 어떤 주택? 노후주택. 그러니까 이 노후주택의 대표적인 단독이라든가 다가구라든가 아니면 빌라라고 총칭하는 뭐 연립주택 같은 것들이 사실상은 공급제가 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을 멸시를 해서 여기다 아파트를 져야지 되는데, 이 친구들의 공시가격이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렇죠. 얼마 전에 우리가 원밸리에서 한번 내면 원밸리에서 아이러니하게 허그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책정을 해서 이 지역은 5천만 원 이상은 절대 안 된다. 4천만 원대에 분양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뭐가 올랐죠? 토지 가격이 오르면서 분양가가 사상 최대치로 바뀌어버립니다. 그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9억 이상 주택, 앞으로 이제 분양가 9억 이상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출현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런 주택 공시 가격이라든가 개별주택 가격이라든가, 이 개별주택 가격에는 공동주택 공시 가격에는 연립 다세대도 포함되어 있고요. 개별주택 공시 가격에는 단독 다가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조합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공시가격이 상승합니다. 주택 공시가격도 상승하고 개별 공시지가도 상승하고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상승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공시가격이 상승은 결국 어디에 영향을 미치죠? 권리가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권리가액이 높아지면 조합원들이 내야지 되는 분담금은 줄어들지만 뭐가 높아져요? 일반 분양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일반 분양가가 높아지면 9억 이상 주택, 9억 이상에 대한 분양가들이 이제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강북 지역에서도 앞으로 9억 이상 분양가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중도금 대출이 안 되죠. 중도금 대출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9억 이상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특별분양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혼부부 특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공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런 특별분양을 기대했던 분들한테는 이제 더 이상 그런 내용들의 분양 물량이 안 쏟아질 수도 있어요. 물론 다른 제도를 바꾸면 되죠. 특별분양도 뭐 10억, 12억, 13억까지 특별분양 공급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을 바꿔버리면 되는데, 어쨌거나 현행법상은 특별분양 물량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없다. 그러면 결국 9억 이상 주택들이 계속해서 분양 물량,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에서 쏟아진다면,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초양극화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양극화가. 그죠? 초양극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초양극화 시장에서 나는
1번, 2번 어디에 선택을 하실 거냐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뭔가를 계속 준비를 하셔야지 돼요. 안타깝지만 지금 이 주택을 안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공시가격 상승률이 어떻게 되면 되게 반가우실 수도 있어요. 왜? 매물이 많이 출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장은 그렇게 만만하지도 않고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알지를 못해요.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주택 공급이 지금 LH 사태 때문에요. 3기 신도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추가적으로 발표한 127만원 공급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결국에는 이 재개발 재건축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다? 토지 가격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입니다. 그죠? 그런데 뭐 서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수도권이라든가 기타 3기 신도시라든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택지지구에서도 토지 공시지가, 토지 공시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보상가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보상가가 올라간다라는 건 먼저 토지의 원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토지의 원가가 올라가면 뭐예요? 분양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분양가가.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상당히 심각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주택 공시지가가 올라가다 나는 집이 없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도 상당히 많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한테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꼭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요거는 이제 다른 이야기인데요. 공시가격 상승과 비추어서 아까 말씀드렸죠. 자, 노원구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이 5% 올랐어요. 강북구도 5%도 올랐고 동대문구도 4%, 성북구는 3%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 상승이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른 겁니다. 이거는 누가 발표한 거예요? 정부에서 이 지역에 이 정도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잖아요. 주택 가격 상승이 정부에서 뭐라 그래요? 생각보다 많이 오른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노원구가 5.13% 올랐는데 공시 가격은 얼마? 35%나 오른 거예요. 그죠?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요? 공시가격 산정 방식에 우리가 의구심을 들 수밖에 없다. 그죠? 왜 투명하지가 않잖아요. 공시가격 산정은 과연 누가 하는 거면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냐? 아파트 시세가 딱딱딱 찍혀서 나오니까 알겠는데 공시가격은 과연 어떤 기준으로 하냐라는 거죠. 어떤 기준으로? 이번에 제주도에서 또 폐가 공시가격이 사람이 살고 있지 않고 다 부셔져 있는 폐가에 공시가격이 올랐답니다. 제주도에서. 그러니까 이게 전수조사도 안 해보고 바깥에 나가보지도 않고 뭐 엑셀로 두들겨서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시가격 산정 방식 갖고도 지금 말이 많은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주택가격 동향조사에서 자, 보겠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가격 동향조사에서 변동률 산출 방식과, 그러니까 주택의 가격 산출 방식과 공시가격 산출 방식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변동률 산출 방식 같은 경우는 산출 방식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시세가 딱딱딱 실거래가로 찍혀버리는데 그게 산출 방식이지, 그죠? 공동주택가 산정 방식은 뭔가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방법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주택가격 동향은 매월 발표하다 보니까 아파트 전체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포인트를 찍어서 샘플 단지를 기준으로 변동률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샘플 단지에서 5%밖에 안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는 5% 올라오는데 여기는 7% 올랐어. 근데 샘플 단지는 5%이기 때문에 5%를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부는. 반면에 공시가격은요, 해당 지역 아파트 전체의 공시가격을 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시가격 자체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도 역시 좀 투명하게 국민들이 이해하고 설득을 시키고, 공시가격이 이렇게 많이, 주택가격은 5%밖에 안 올랐는데 공시가격은 왜 30-40%씩 오르는지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게 좀 저의 생각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죠. 급격히 오른 공동주택 공시가격, 과연 다주택자들이 팔까라는 내용입니다. 급격히 올랐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다주택자들이 과연 팔까? 일단은 뭐 전문가들은 4달 말까지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보유세를 세입자한테 전가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죠? 특히나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고가주택, 아까 얘기한 세차장, 그분은 세차장을 운영하시는 분은 1주택자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런 분들의 반발도 상당히 높을 것 같다. 뭐 그런 내용들이죠.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주택 공시가격 상승 이후에 시장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요. 자, 첫 번째는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죠, 사실상. 그죠? 뭐, 주택을 1주택자가 되던, 다주택자가 되던지 간에, 아직 사실상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이, 이게 뭐 소득이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주택 가격이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고요. 그죠? 뭐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뭐 언제까지 천년만년 주택 가격이 오르기만 하겠습니까? 그리고 더 이상 주택 가격이 안 오르고 정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익 실현, 매도를 해야지 이익 실현이 되는 건데 그 미실현 이익에 대한 사실상 부담감이, 물론 세금은 내야겠죠. 근데 너무 과도한 부담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과도한, 그러니까 너무 단기간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너무 단기간에 진행을 하다 보니, 그러니까 공시가격 현실화 시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사실상 반대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뭐 한 10년 정도 이렇게 플랜을 갖고 좀 천천히 국민들이 충분히 체감을 하고 준비를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되는데, 너무 과하게 빠른 시간 안에 이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서 세금 부담이 가중되니까 그거에 대한 역시 반대적인 피로도도 상당히 심할 것 같고요. 또 뭐 이익 실현을 했다 그래도 지금 같은 세금 체제 하에서는 뭐 1주택자 같은 경우도 뭐 9억까지 비과세가 되고, 2주택자부터는 뭐 60%, 70%, 80%의 막대한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면 사실상 손에 남는 게 없거든요. 특히 양도소득세 내고 전세 끼어 있으니까 전세 보증금 빼주면 남는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막대한 진짜 웬만한 사람들 1년 연봉치에 해당되는, 혹은 1년 연봉이 넘는 금액에 세금이 너무 과도한 부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취득세, 양도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번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두 번째는 취득세, 양도세는 이제 일시적인 세 부담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오타가 났네요. 가계의 지속적인 영향이죠. 보유세는 뭐예요? 가계의 지속적인 영향이다. 보유세는. 그러니까 뭐 한 번 내고 일시적으로 내고 마는 게 아니라 뭐 1년,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간 내내 내야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정부는 그 점을 정부는 이제 파고들어서 보유세 인상을 한 것 같습니다. 왜? 공시가율 현실화로 인해서 그러니까 주택 공시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거고, 뭐 작년 대비 지금 거의 2배에서 3배 이상 아마 종부세라든가 보유세에 대한 세금이 나올 텐데, 내년 되면 더 높게 나올 거고, 내후년 되면 더 높게 나올 거고, 그러니까 심리적 압박을 계속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거나 가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다 보면 이게 어디에 경제에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이게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상 그냥 뭐 겉으로 보기만 부자인 것처럼 보일 수밖에 겉으로 보기만 부자인 거예요. 왜냐면 미실현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발생을 하지 않고 자산만 갖고 있는데 지출은 계속해서 되다 보니까 뭐예요? 내수 경기가 상당히 많이 위축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소고기 먹을 거 돼지고기 먹고, 생삼겹살 먹을 거 냉동삼겹살 먹고, 예를 들어서 소비가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상 내수 경기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고, 자영업자들이 줄도산을 하고, 뉴스에는 안 나오지만 하루에 진짜 몇 명씩 지금 자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출할 돈이 없어서 이 내수 경기에 큰 타격을 주게 된다면 사실상 이것 또한 새로운 또 사회 문제로 대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9억 이상 중산층 1주택자 가계부담이 증가되겠죠. 9억 이상에 대한 중산층에 대한 1주택자에 대한 가계부담이 증가될 거고, 뭐 특히나 이제 고가 1주택자들 같은 경우도 뭐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이 중에서도 은퇴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심리적인 부담이 상당히 크겠죠. 올해보다는 내년에,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점점
심리적인 부담이 상당히 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9억 이상 중산층 1주택자라든가 고가 1주택자들이 사실상 이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분들이 최근 1, 2년 사이에 집을 사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주택 구입한 지 20년, 30년 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짧아봤자 20년에서 15년 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분들이 20년에서 15년 정도 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글쎄요.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사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거주를 하신 거야. 그래서 아들, 딸 낳고 애들 다 시집장가 보내면서 계속 사셨는데 이게 진짜 올라도 사실 너무 올랐죠. 천정부지로 가격이 올라 버린 겁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가격이 크게 많이 오를 줄 알고 사셨을까요? 근데 어쨌거나 이분들 같은 경우는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럼 네 번째,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하죠. 제일 관심이 많고. 매물 추정 가능성인데요. 그러니까 버티기로 갈 것인지 매도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4월 말이 이제 분수령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6월 달 안에 다 팔려면, 그러니까 4월 달 안에 나오는 매도 분량이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급매물 출현에 대한 향방이 결정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즘 언론이나 뉴스를 보면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매물이 쌓이고 있고 적체되고 있고 뭐 몇 포인트 매물이 증가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매물이 이제 증가합니다. 매물이 이제 증가하겠죠. 당연히 뭐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되면 언제까지? 4월까지 매물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가격이 빠지면서 매물이 증가하느냐, 가격이 오르면서 매물이 증가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죠?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매물이 증가하느냐, 가격이 상승되면서 매물이 증가하느냐는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장 상황은 매물은 지금 1월달 대비 조금은 많이 늘었습니다. 2월달 대비 매물이 조금 더 쌓여 있습니다. 쌓였다라는 표현도 사실 잘못됐죠. 좀 증가한 것 뿐인데요. 중요한 건 지금이 가격이 오르면서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급매물이 급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급매물이 안 나온다라는 거고요. 설령 가격이 빠졌다고 하더라도요, 작년 시세보다는 높은 금액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급매물들이 많이 출현을 해서 가격이 폭락을 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4월 이후입니다. 6월 이후에는요, 매물이 전체가 잠김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왜? 어차피 이제 양도소득세가 그렇게 10%포인트 이상 다 올라가서 6월 이후에 팔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팔 거면 미리 팔았지. 그러니까 6월 이후에는 급격한 매물 잠긴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럼으로 인해서 특히 무주택자라든가 갈아타기 수요들한테는 점점 더 불안한 시장 불안 가중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특히나 이번에 LH 사태로 인해서 사실상 미사 대책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그리고 수도권 전국 127만 호 공급이죠. 그죠? 요 내용들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포커싱이 어디 쏠려요? 선거에 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보궐과 대선에 사람들이 시선을 쏠리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정책, 이번 선거는 아시겠지만 부동산 정책 선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집권당이라든가 반대당에서는 지금 이 부동산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사활을.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한 4년여 기간 동안 수차례 부동산 여러가지 대책과 이번에 LH 사태 그리고 신도시에 대한 여러가지 불신들에 의해서 사실상 민심이 많이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글쎄요, 많은 분들이 이번에 4월까지의 급매물, 이제 매물을 쏟아내실 분들은 쏟아내실 거고, 그 이후에는 거의 아마 최소 내년 대선까지는 지켜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이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도한 세금 부담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합리하다. 왜? 공시가격 현실화시키고 공시가격 올리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리기 때문에 이걸로 인한 피해는 상당히 있을 것이다. 왜? 우리가 보셨잖아요. 어디서 봤죠? 임대차 3법. 이것도 좀 순차적으로 장기 플랜에 의해서 임대차 보호법을 좀 강화시켰으면 모르겠는데 이거를 하루아침에 바꿔놓으니까 전세 매물이 종말이 됐잖아요. 그죠? 저의 고객분 중에
고시원 하시는 분이 계세요. 고시원 하시는 분이. 그런데 이제 고시원의 특성상 이게 뭐예요? 다 월세를 받죠. 임차료를 현금으로 받는단 말이죠. 그렇죠? 뭐 장사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우리가 어디 식당이라든가 미용실 같은 데 가면 현금 10% 할인 이런 걸 왜 해줍니까? 그죠? 현금 같은 경우는 사실상 100% 신고를 안 한단 말이에요. 세금 신고를.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많이 낼 거 내가 10% 주인 입장에서 덜 먹더라도 그냥 할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시원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데 사실상 뭐 거의 현금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죠. 세금 계산서 발행도 잘 안 하고. 그런데 이제 세무서에서 정부 당국 세무서에서 이제 이것 좀 투명하게 해라라고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조만간 그것도 뭐 새로운 제도권 해서 이제 세금을 또박또박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세금을 많이 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이분 나 이거 웃으면 안 되는. 그분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괜찮아요. 임대료 올리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금이 늘어나는 것만큼 임대료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고시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자영업자들한테 또박또박 세금을 받고 싶은데 그게 다 누구한테? 소비자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세금 부담이 가중되면 버티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죠. 임차인한테 전가될 수밖에 없고 전세가 월세로 빠른 희귀가 되겠죠. 전세가 월세로. 안 그래도 전시세 시장이 불안해 죽겠는데 월세 물량이 늘어나다 보면 왜? 월세 받아갖고 이제 해야지 되니까. 저희 고객분도 강남에 아파트가 한 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강동구에 아파트가 한 채 계세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제 아마 지금 종부세죠. 종부세만 1년에 한 5, 6천 정도 내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본인이 지금 전세 주고 있는 집이 10억인데 이걸 월세로 돌리시겠대요, 지금. 그러면 이제 임대차 계약이 만료가 되면 임대차 계약이 만료돼서 월세를 받아갖고 이제 저걸 해줘야지, 이 종부세를 내야지 되니까. 글쎄 이런 분들이 이분 한 분뿐일까요? 그러니까 점점 누구예요? 임차인들이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어떤 임차인? 전세를 들어가고 싶어하는 임차인들은 제가 뭐 제 방송에서 누차 진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앞으로 10년 동안 주택 가격이 무서운 게 아니라 앞으로 10년 동안 일어날 저는 대한민국의 전세 가격이 무섭습니다. 그렇죠? 전세 가격이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게 아니라 전세 가격이 해마다 전고점을 돌파할 것 같은 그런 시장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뉴스 하나 좀 보고 갈 건데요.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미 민주당과 정부는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건 뭐죠? 대부분의 공동주택 재산세에 변동이 없다. 왜? 6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율은 작년보다 0.05% 이거 뭐 0.05%면 얼마야? 그렇죠? 그래요. 100만 원 내야지 될 거 90만 99만 5천 원인가요? 계산도 안 되나. 아무튼 0.55% 인하 돼 오히려 세 부담이 감소됐다. 뭐 몇천 원이라도 몇만 원이라도 몇십만 원이라도 세율 인하가 된다라는 건 사실 좋은 거죠. 어쨌거나. 자, 그러면서 전체 주택의 92.1%인 1309만 호, 서울의 70%인 180만 호가 이에 따라 오히려 재산세가 감소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면 전체 주택의 8%가 종부세 대상인 거고 서울 주택의 30%가 종부세 대상인 겁니다. 이 중에 다주택자들이 얼마나 있을 거며 이미 증여할 사람들이 이미 증여를 다 벌써 1년, 2년 전에 특히 작년까지 이미 증여를 다 끝내놓은 상황에서 여기서 급매물이 얼마나 출현할 거며 나오는 이 급매물의 가격대가 과연 서민이 살 수 있는 가격대로 나올 것인지도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죠. 만약에 나온다면 강남권에서 정말 몇 천만 원씩 하는 강북권 주택 종부세가 인상되겠다고 뭐 1주택자나 2주택자들이 그걸 못 버텨서 내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강남권에 있는 급매물이 이제 나올 가능성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대출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시 여기서 나오는 매물은 다 누가 가져간다? 다시 현금 부자만 가져간다. 그러니까 세상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겁니다. 그죠? 우리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설 자리가.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이야 종부세 대상 일부라고 합니다. 그죠? 8% 30%밖에 안 되지만 그런데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서 이 친구들이 가격이 안 오르면 모르겠지만 이 친구들의
그러니까 6억 이하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6억 이하.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주택이 6억 이하야. 그런데 내 주택 가격이 안 올랐으면 좋겠다는 사람 계세요? 나는 주택 가격이 종부세가 올라갔기 때문에 절대 오르면 안 돼. 이런 분은 안 계실 거 아닙니까? 6억 이하 주택 가격도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7억, 8억, 9억, 10억 이렇게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상당히 많다. 그죠? 그러면 이분들이 잠재적인 어차피 다 재산세, 보유세에 대한 보유세 대상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202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반영한다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제가 봤을 때 7, 80%.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30%밖에 안 돼요. 서울에서는 30%밖에 안 되는데 이게 최소 50에서 60%, 뭐 70, 80%까지는 오버할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미니멈으로 잡아도 50에서 60% 정도는 다 나중에 종부세 대상이다. 그러니까 좋아할 일도 웃을 일도 아니고요.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야 니네 쌤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어. 왜? 무주택자인 분들 중에서도 집을 평생 안 사실 거면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사는 집이 주택가격이 안 오르길 바라겠습니까? 오르길 바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도 같은 처지가 되는 겁니다. 같은 처지가. 자, 그래서 이게 결론은 뭐예요? 남의 일이 아닌 이게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는 이제 주택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종부세 인상을 현실화해서 세수를 걷고 또 하나는 세금 부담에 대한 압박을 통해서 매물을 출현시키겠다라는 게 정부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거의 대부분의 주택자들 같은 1주택자든 다주택자들 간에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하나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주택가격 올렸냐. 제가 주택가격 올린 것도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고. 정부는 이 주택가격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어요? 국민한테 돌리고 있죠. 국민 중 유주택자한테 모든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집을 하도 사대니까 주택가격이 오른 거 아니냐. 제가 100번 양보해도 정부가 사실상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거다.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정책의 실패를 좀 인정해야지 된다. 그죠?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면 주택가격 공시가격 현실화를 이렇게 단기간에 오르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를 하는 건 맞지만 이게 어느 정도 좀 장기간의 플랜을 거쳐서 해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별 주택 공시가격이라든가 그리고 토지 공시가격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은 보상금으로 연결되거든요.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재개발 분양가로 연결이 됩니다. 분양가로. 그러니까 뭐든지 지금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다르게 얘기를 하면 뭐예요? 돈의 가치는 작살나고 있다 지금. 오죽하면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수십억을 대출받아서 땅을 샀습니까? 이 수십억이 얼마나 우스워 보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주택가격을 누가 올렸냐. 누구 때문에 이렇게 주택가격이 올랐는데 매는 누가? 다 엄한 사람들이 지금 두들겨 갖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부분이 좀 아쉽다. 이 부분을 좀 정부도 인지하고 좀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좀 뭔가 새로운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이 생각이 나네요. 다 아시는 분이죠? 우리 장관님.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개발 정보를 모르고 투자한 것 같다. 누가? LH 직원들이. 그죠? 개발 정보. 여기가 3기 신도시라든가 아니면 이쪽이 택지지구로 지정될 줄 모르고 70억을 대출받아서 70억. 대출이 70억이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토지담보대출을 70억을 받아서 될 줄 몰라. 여기는 개발될 줄 모르고 샀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말 그대로 내로 남불이네. 그죠? 말 그대로. 자, 다시 저는 똑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택 갖고 계신 분들, 다주택자든 유주택자든 1주택자든 간에 주택가격이 이렇게 오를 줄 알고 주택가격이 이렇게 오를 줄 알고 구입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20년, 30년째 주택가격이 이렇게 오를 줄 알고 여러분들은 한 집에서 꾸준히 오래 사셨습니까?
똑같은 질문 아닐까요? 그쵸? 지금, 장관님이 얘기한 개발 정보를 모르고 샀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면죄부를 줄 수 있다라는 방식의 발언을 하신 거는 우리 국민들한테도 똑같이 적용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누가 주택가격을 올렸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는 뭐 유주택자분들한테도 절대 좋은 건 아니고요. 이 정도 가격 오르는 거는 무주택자분들한테는 진짜 허탈감이 말도 안 되게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상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낮 12시에 심석영 이사와 유정 부장이 진행하는 정오의 뉴스,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재밌다, 정말 신나고 통쾌하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많은 응원 좀 더 부탁드리고요. 지금 뭐 실시간 구독자가 막 500명에서 700명 왔다 갔다 하는데 빨리 한 1000명 이상 됐으면 좋겠고,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화요일과 목요일에 각각 6시에요. 부동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대한 라이브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 제가 다음 주 목요일 날은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역시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